최근 돈을 모아 퇴직을 앞둔 교사에게 전별금을 전달한 동료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송금한 교사들은 대부분 관행을 이유로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며 자의적인 송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따라 10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의 교사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구나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을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앞서 청탁금지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소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본떠 김영란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얼마 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화장품을 선물해드렸어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초, 중, 고 교사는 물론 유치원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이러한 공공기관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공직자 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란 한국은행, 공기업과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께 선물 말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정도는 사드려도 괜찮죠? 정답은 X입니다. 담임 선생님 등 아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 커피 한 잔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 아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 교사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무원인 당신의 배우자와 후배 직원이 밥을 먹었는데 후배 직원이 배우자의 식대를 내주었다고 하네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을 확인해볼까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에게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해 금품 수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따라서 이 경우 당신의 배우자와 후배 직원의 식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수수 금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그럼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이 역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곧 상급 공무원의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경조사비 전달도 문제 없겠죠? 정답은 O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경직된 사회로 인한 법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은 각각 5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전달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를 대신해 화환, 조화를 전달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금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경조사비 외에도 음식물이나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요. 우선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의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선물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음식물과 경조사비, 그리고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으로 그 가액이 조금 더 커집니다.
커지죠. 또한 22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하여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가액 범위가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 그래서 곧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변경된 금액 범위에 맞춰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공직자 선배에게 사드리려 해요. 다만 연휴 기간이 겹쳐 추석이 지난 9월 20일은 돼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을 지켰으니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겠죠? 정답은 X입니다. 명절 특수로 상향된 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추석의 기간도 체크해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 상향된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기간 앞뒤로는 기존의 1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는 택배로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결제한 건 추석 일주일 전인데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늦어져서 9월 15일 전에 도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하여 기간 후에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까지 변경된 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대면 선물이 증가한 요즘 택배 선물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알쏭달쏭 어렵게 느껴졌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니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 교직원 등까지 적용을 받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이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즐거운 명절 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럼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